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훈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의료 분쟁의 최신 경향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치과의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치의학회 법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치과의사 법제이사는 수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물론 환자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전국의 경찰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저희 협회로 이제 의견조회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조회 공문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불리하지 않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과거에 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부 위원회 활동들입니다. 이 위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의료 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3년 전이죠.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다가 심정지가 되었다. 이게 그 당시 주요 언론에 꽤 크게 많은 곳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뉘앙스는 뭐냐.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심장마비가 왔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환자분은 바로 이제 그 원장님이 응급처치를 잘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 없이 완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정말로 아주 운 좋은 경우예요. 그 즉시 원장님이 대처를 잘해 주신 건데, 근데 이제 결과는 반대죠. 마치 스케일링을 잘못해서 심정지가 온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매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의료사고와 의료 분쟁의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료 분쟁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이제 법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2호를 보면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 즉 의료 분쟁은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사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악결과가 나타난 것이 의료사고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스케일링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저희가 의료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환자의 그 기저 요인에 의해서 마침 그 시점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쟁으로 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료 분쟁의 개념은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료 행위로 인한 분쟁. 즉, 여기는 악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결과가 없어도 어떤 환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분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의료 분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 의료 분쟁에 대한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흐름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이건 뭐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료 분쟁을 일으킨 의료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강력한 처벌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 법조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실제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언저리 판례부터 올 상반기까지 쭉 이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 2017년 6월 달에요. 근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오버필링이 됐어요. 환자가 이제 다른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조금 오버필링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원장님하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송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의료 과실이다.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도하게 삽입됐다. 넘어간 게 잘한 행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근관치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오버필링 아니면 언더필링 무수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럼 뭐 전부 다 언더필링을 하면 괜찮냐? 언더필링을 했어도 역시 이렇게 분쟁으로 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2018년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 라운드바가 부러져서 입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당일은 제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거 수술을 했고 아무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형사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업무상 과실치상 판결이 나왔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사적으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환자 측에서는 거의 99% 이상 그 이후에 민사소송은 당연히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하치조 신경마비는 사실 저희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도 있고 아마 겪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이제 실수나 아니면 진단 이제 착오로 실제로 그 침범을 한 그런 사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하치조 신경을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링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하치조 신경 마비가 오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치조 신경 마비 사례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2016년, 17년 이전에는 이게 제가 수많은 판례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 형사적으로 간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게 형사적으로 환자들이 소송을 걸고 그다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죄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후에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악동 거상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공이 됐고 후에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이게 참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사례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그 환자분의 뼈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즉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술상 과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판결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고가 서명한 시술 동의서는 임플란트 시술 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게재된 서류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즉 사전에 동의서도 받았고 환자가 읽어봤고 서명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 위반이다. 아마 환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내가 서명은 했지만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다 서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1,000만 원이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비록 최근 사례가 되겠죠. 2018년 8월이니까 이제 만 4년이 좀 안 됐는데요. 이거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금액도 꽤 큽니다. 보시면 1,800여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억울한 점은 뭐냐? 이게 보시면은 피익처가 탈락된 게 아니에요. 상부 보철물 도제, 즉 포셀린이 깨진 경우입니다. 환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술을 다 받고 저작을 하다가 나중에 포셀린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치과의사가 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됩니다. 환자 입안에서 포셀린이 깨진 게 저희 과실이 아니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역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곤류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시술까지 이제 해드린다고 했고 사전에 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환자한테 다 설명했고 환자도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2심에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졌죠. 그러니까 즉 환자 입안에서 굴류착이 안 되는 게 의료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못했다. 역시 이거는 우리 치과의사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소송으로 가서 이거를 의료인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하치도신경마비 사례인데요. 벌금이 세죠. 벌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안면신경마비가 왔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지금 들으시는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임플란트 시술과 안면신경마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환자 측에서는 3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나마 이 사례에서는 소송 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거는 절반의 승리가 되겠는데 이 사례 말고 제가 이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안면신경마비에 관련된 여러 이제 판례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치과의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틀니를 해드렸어요. 근데 틀니가 불편하다고 칼로 찔렀어요. 정말 살인할 목적으로 찔렀죠, 당연히. 근데 이게 형을 보시면 정말로 이게 가슴 아픈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은 뭐, 물론 저야 법조인도 아니지만 최소한 심정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징역 뭐 10년에서 20년 이상에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하치도신경마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고 있죠. 2019년 10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역시 과실치상,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재작년 사례가 되겠는데요. 항생제 과민 반응이 생겼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금고형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벌금 집행유예. 네. 이 삼키는 사례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스크루 드라이버가 넘어가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교적 최근 이제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협회 법제이사 업무 중에 하나가 전국의 공공기관, 경찰서나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의견조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서울 모 경찰서에서 질의가 왔습니다. 환자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과연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간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왜 로보뎀을 안 했냐? 칼시팩스 사용하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이제 휴가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환자가 그때 불편하다고 찾아갔겠죠. 근데 왜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휴가를 갔냐. 이게 과연 이런 식의 그 의료인이가 경찰서로 갈 사건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경찰서로 가서 이렇게 질의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없다고 이제 공문이 나가겠지만은 대응을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교정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환자가. 이게 교합이 마음에 안 든다, 부정교합이 좀 있다, 상해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교정치료를 했는데 3차 신경통이 생겼다, 귀도 아프다, 두통이 생겼다. 역시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크라운을 이제 시적했다가 제거를 그러니까 템 세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이널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아마 워낙 약한 치아였을 거예요. 치아가 이제 부분적으로 파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찰을 넘어서 이제 검찰청에서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10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민간보험 이제 치조골 이식을 하면 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하시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기획수사로 이렇게 수사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 보시면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동시 수술이 가능함에도 나눠서 하였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두 개를 다 하지 왜 오늘하고 내일 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조골 이식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지, 이거는 사실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권한이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이미 경찰에서 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즉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과 분할 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치조골 이식, 분할 이식을 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있는지, 즉 하루에 놓고 나눠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파노라마 촬영 없이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게 적절하냐? 환자는 이거는 신경치료 대상이 아니다, 엑스레이도 안 찍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치과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당연히. 육안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미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찍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이런 경우도 소송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사전 엑스레이는 꼭 찍어 두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악관절 치료를 받았는데 교합과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래서 이제 악관절 치료를 하실 때도 항상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는데 염증이 생겨서 3년여가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실 여부가, 이게 과연 그 즉시도 아니고 3년여 지나서 제거한 게 저희 치과의사 과실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례도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이건 이제 의료법 조항을 몇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의료법이 계속 우리 의료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구체적인 항목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이 중대한 수술이 뭐냐? 아무데도 그거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법조인들이 저희 치과에서 행해지는 임플란트나 발치 등에 대해서도 이거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보여드립니다. 네,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의무적으로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 우리 선량한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지금까지 당연히 법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안 했고, 뭐 특히 이렇게 뭐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은 더더욱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도 법 위반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부분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 이상, 그다음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마비, 파일 세퍼레이션, 안면신경마비, 실명, 근관치료 충족 부족, 충전 부족, 충전 과다. 그다음 스케일링을 했는데 크랙이 생겼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이 됐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예전에 신문 기사가 났던 걸 제가 캡처해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험 사기 시 가중처벌, 벌금 1억 원. 당연히 보험 사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잠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임플란트를 나눠서 시술을 한다. 근데 그런 거를 보험 사기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 사건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몇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사건들이죠. 네. 모 법원에서 온 공문이에요. 3년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교합이 맞지 않아서 통증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소송으로 갑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 예정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식립을 못하고 있었어요. 염증이 좀 완화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왜 진료 전에 그런 설명이 없었냐? 이런 경우까지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건 어떤 사례냐면 이제 검찰청에서 온 건데요. 이 원장님은 이거를 환자한테 쓰신 게 아니에요. 자가 처방을 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떤 연유로 이게 이렇게 검찰청까지 가게 됐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조차 이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 경찰서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네, 피의자. 이게 참 단어도 불쾌하죠. 저희 치과의사죠. 어금니를 발치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치과에 내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잔존치근이 있다고 그 치과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 후유증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도 이게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이렇게 고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모 법원에서 왔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3년이 지나서 이제 골류착이 깨지고 염증이 생겨서 재식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 통증이 있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모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이건 역시 최근인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작년 11월 달인가 이제 보여드렸죠. 공문이 왔다고. 거의 똑같은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 수많은 경찰서에서 이런 이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는 이거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의로 행하는 부분들조차도 의료행위조차도 보험 사기로 자꾸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크라운 치료 및 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통증이 남아 있었대요. 근데 이것조차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로 넘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모 법원에서 왔습니다. 이건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이 되겠습니다. 페리오플로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염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호흡 및 의식이 소실이 되었어요. 공기 색전증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왔고 정신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아주 이제 드문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에어가 체내로 들어갔겠죠. 그게 이제 그런 후유증을 일으킨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모 경찰서에서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치과의사들 이제 발치하고 나서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식립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적절한 케이스 선택하면은.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분쟁이 생긴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발치를 하고 그쪽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립해서 통증이 바로 안 없어졌다. 이런 것도 이렇게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모 경찰서에서 온 공문입니다. 크라운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치아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자기 동의 없이 치아를 갈아서 상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제가 사실은 사전에 그렇게 삭제를 한다.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그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환자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삭제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